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종종 친구들과의 여행이라는 오래된 꿈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년간 곁을 지켜준 친구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곁을 내주었던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지난 세월을 함께 나눈 증명이자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바라보자는 약속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을 앞둔 이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김경자 씨와 친구들은 11년간 매주 반찬을 함께 나누는 수요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활발한 성격의 미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개돈 모아서 여행 한번 가자. 이 말은 농담처럼 시작됐지만 모두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매달 10만 원씩 모아 단체 통장을 만들고 1년 동안 계획을 세우며 설렘을 쌓았습니다. 단톡방에는 베트남 다낭의 비행기 사진, 숙소 후기, 유명 맛집 링크가 쉴 새 없이 올라왔고 오랜만에 통장에 이자 몇천 원이 붙었다고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다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속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왔구나. 이젠 우리를 위해 살아보자. 우정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네. 여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여행이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곳을 함께 보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과 습관, 경제적 감각, 말투와 성향까지 맞춰야 하는 집단 생활입니다. 평소에는 하루 몇 시간 만나던 사람들이 스문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투가 날카롭게 들리고 깔끔한 성격과 느긋한 성격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친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친하니까 더 서운한 상황으로 번집니다. 여행이라는 비일상은 사람의 민낯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일정에 예민하고 다른 사람은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처음엔 괜찮아 천천히 하자며 웃던 말이 며칠 지나면 너무 자기 위주 아니야? 라는 비난으로 바뀝니다. 단체 통장을 만들며 쌓은 정, 함께 웃던 계획표, SNS에 올릴 상상 속의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여행의 갈등 앞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대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오래된 우정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괜찮을 거야라는 낭만적 기대는 때로 현실의 사소한 불협화음에 의해 부서질 수 있습니다.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정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친구일수록 너무 큰 기대 없이 서로를 조심스럽게 배려하며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대와 설렘은 여행을 시작하게 만들지만 그 기대가 지나치면 오히려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 떠나는 여행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여행을 함께 떠난다는 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서로의 생활 습관, 리듬, 루틴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들은 때로는 큰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여행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여행팀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호텔 주변을 산책한 후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오전 10시쯤 느긋하게 일어나야 몸이 덜 피곤합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두 사람은 여행 이틀째부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알람 소리에 잠을 깨야 하는 늦잠형 친구는 점점 예민해지고 아침형 친구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방 안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이해해줄게 하던 말이
며칠이 지나면 좀 배려해줘로 바뀌고 결국 이래서 같이 못 다니겠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씻는 순서나 준비 시간, 식사 시간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샤워를 해야 정신이 들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침은 과일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꼭 밥을 챙겨 먹고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루틴의 차이가 쌓이고 겹치면 여행은 피로와 갈등의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김경자 씨 일행의 여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방 청소를 하던 영숙 언니는 방에서 늦게까지 자고 있는 경자 씨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자꾸 방 정리는 나만 하게 되냐는 말에 경자 씨는 어제는 내가 청소기 돌렸잖아라고 응수하지만 이미 감정의 골은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침 루틴 하나로도 마음에 금이 가는 나이. 그것이 60대 이후의 여행이 가지는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더군다나 여행이라는 환경은 일상의 평온한 템포가 아닌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다소 긴장된 구조를 띱니다. 이 때문에 작은 차이도 감정의 도화선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환경에서는 여유롭지만 낯선 장소와 일정, 낯선 음식과 잠자리 속에서는 본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생활 리듬의 충돌은 단순히 습관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배려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불편한 걸 몰라주는 걸 보면 우리 그렇게 친하지 않은 거였나? 하는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감정은 불쑥불쑥 튀어나와 여행 전체 분위기를 망치게 되고 오랜 친구 사이에도 어색한 침묵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여행 전부터 서로의 생활 리듬을 충분히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숙소를 잡을 때도 같은 방을 쓸지, 따로 쓸지를 미리 결정하고 일정도 서로의 루틴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히 맞춰주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여행은 우정의 깊이를 확인하는 시험대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예상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활의 리듬은 신체의 일부가 되고 그 리듬을 침범당했을 때의 불편감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비로소 여행은 갈등의 시간이 아닌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갈등은 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감각의 차이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관계를 흔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명의 친구가 매달 10만 원씩 모아 1년간 600만 원의 개모임 통장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누군가는 이 돈은 우리 인생의 추억을 위한 거니까 아낌없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이 돈도 아껴서 써야 손주 선물도 사고 다음 여행도 생각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같은 돈을 모았지만 어디에 얼마를 쓰느냐에 대한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차이가 감정의 골로 이어졌습니다. 숙자 언니는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도맡아 하며 통장까지 정리해 오던 중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점심값은 내가 카드 긁었어. 정산은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해 영숙 언니는 그거 어제 모임 통장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라고 답하고 다른 사람은 에이, 그냥 대충 계산하자. 여행에서 너무 따지면 재미없어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합니다. 이때 숙자 언니의 얼굴은 굳어지고 말합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통장 안 맡을게. 난 이거 장난으로 한 거 아니니까.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던 말 속에 감정이 서려 있었고 돈을 둘러싼 미묘한 신뢰 문제가 서서히 드러난 것입니다. 돈이라는 주제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얘 참 착하고 배려 깊어라고 생각했던 친구도 돈 문제 앞에서는 저런 부분이 있었네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잊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여행지에서 하루쯤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인생의 기쁨을 만끽하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식사 한 번이 아깝다고 느낍니다. 한 명은 이 정도는 우리가 즐길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말하지만 다른 친구는 그 돈이면 손주 선물 2개는 살 수 있는데라고 중얼입니다. 이런 소소한 말들이 모여 어느 순간 이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금전 감각은 개인의 생존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해집니다. 은퇴 후의 경제 상황,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 건강 문제 등 현실적 부담이 커지면서 지출 하나에도 더욱 신중해집니다. 그렇기에 쟤는 왜 이렇게 돈에 인색해 혹은 왜 저렇게 흥청망청 써라는 마음이 들면 그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 성향의 차이는 성격 차이보다 더 깊게 관계를 흔듭니다. 얘가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네. 그동안 조용하더니 돈 앞에서는 꽤 따지네 같은 마음은 돌아와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기 어려워지고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행 전 명확한 경비 분담 기준을 세우고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우정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친구들과의 여행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움직이는 협업의 과정입니다. 일정 계획, 항공권 예약, 숙소 선정, 식당 예약, 단체 통장 관리 등 챙겨야 할 일이 많고 누군가는 그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수고가 자연스럽게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원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일 혹은 늘 해왔던 사람이 또 하는 일로 여겨지는 순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명의 친구가 개모임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며 숙자 언니가 통장과 회계를 맡고 미자 언니가 숙소와 항공권 예약을 책임졌다고 합시다. 처음엔 누구도 불만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한 사람들은 지치고 나머지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여행 도중 숙자 언니가 말합니다. 카드값 내가 또 먼저 긁었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얘기 안 하네? 그러자 다른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숙자, 너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나는 계산기 못 두드리는 거 알지?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책임을 회피하며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헌신이 기술로만 소비되고 고마움이나 배려 없이 반복되는 현실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일정 짜는 사람은 여행 전부터 고민하며 수십 개의 코스를 검토하고 식사 장소를 찾아보고 날씨까지 고려해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이거 별로인데? 왜 이렇게 바빠? 같은 말이 들리면 모든 수고가 비난으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숙소에서 정리나 청소를 누군가가 자주 하게 되면 아휴, 나는 그냥 이런 거 익숙해서 해라고 웃으며 넘기더라도 반복되면 속에서부터 불만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결국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우정은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행 후반 어느 친구가 말합니다. 그럼 다음부턴 내가 할게. 이 말에는 서운함, 피로감, 그리고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단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친구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지? 고작 그것 때문에. 바로 여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정을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책임의 불균형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실망도 커지는 것이죠. 책임 분담은 단지 역할의 나눔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방식입니다. 여행 전에는 준비한 사람에게 너 덕분에 편하게 간다. 여행 중에는 내가 이것 맡을게. 여행 후에는 정말 고마웠어. 수고 많았지라고 말해주는 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결국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민낯을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당연함을 멈추고 고마움을 표현할 때 비로소 우정은 오래갑니다. 사소한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관계의 크고 작은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진짜 친구 사이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행이라는 비일상 속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대화의 빈도도 늘어나고 피곤함이 쌓이면서 감정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이때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일상의 대화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상대에게 꽂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경자 씨가 조금 늦게 일어났을 때 미자 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야, 여행 와서도 늦잠이야? 진짜 재미없게 산다. 이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경자 씨에게는 그 말이 나는 왜 여기까지 와서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지? 라는 상처로 남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식사 자리에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자 한 친구가 말합니다. 이거 고른 사람 누구야? 입맛 진짜 특이하네. 이 말 역시 농담이지만 음식을 고르느라 고민하고 신경 썼던 친구에게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피곤함, 익숙하지 않은 환경, 각자의 기대와 실제의 괴리 등으로 민감해져 있고 감정의 안전장치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나오는 말은 단순한 농담 이상의 상처가 되고 그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말도 여행 중에는 마음 깊숙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더욱 섬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은 줄어들지만 대신 상처받는 말과 표정에 민감해집니다. 젊은 시절엔 그냥 넘어갔던 말도 인생 후반에는 내 존재를 평가받는 말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친구가 없잖아. 이 말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상대는 그 뒤로 내내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결국 여행은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단 하나의 말이 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행을 가기 전까지 우리는 친구에 대해 많은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웃었던 기억, 어려운 시절에 서로 의지했던 시간들, 함께 울고 걷고 나눴던 인생의 조각들이 머릿속에 포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통해 그 사람이 가진 습관, 성격, 소비 성향, 책임 의식 등을 함께 겪게 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좋은 기준이면 다행이지만 여행 중 겪은 실망이나 서운함이 커질 경우 그 기준은 부정적인 인상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 사람, 여행같이 가보니까 참 이기적이더라. 자기 얘기만 하고 남 얘기는 들을 줄 모르더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여행은 추억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여행 하나로 수십 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여행이 끝난 뒤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 그 행동이 정말 실망스러웠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무심하게 연락할 수 없고 예전처럼 웃으며 대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수요, 반찬 모임도 여행 이후로 점점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단체 통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개돈을 다시 모으자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모임은 유지되었지만 마음은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여행은 단지 며칠의 일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판단을 새로 쓰는 시간이 됩니다. 여행을 잘 다녀오면 평생의 추억이 되지만 반대로 잘못 다녀오면 평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과는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관계는 많이 만나는 것보다 오래 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실망도, 갈등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무언가를 늘 같이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특히 여행처럼 장시간 함께 있는 상황은 그 거리감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일수록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미자 언니는 말했습니다. 그냥 다음 여행은 둘씩 나눠서 가자. 경자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음은 없어도 돼. 나 이번 여행으로 다 느꼈어. 이 대화 속에는 너무 가까워졌기에 벌어진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경자 씨는 여전히 단톡방을 바라보며
누군가 먼저 우리 수요일에 만날까? 라는 말을 꺼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함께했던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않고 다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며 언제든 편안하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야만 친한 게 아니라 멀리 있어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관계는 과거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 몇 명,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많은 친구보다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더 소중한 시기입니다.